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오늘도 테마별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세 가지 테마를 준비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5G, 바이오인데요. 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옆에 이제 절대 권력 삼성전자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제가 지난주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죠. 시장의 절대 권력, 시장의 모든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황을 보게 되면 거의 시장의 한 6할, 7할 이상은 8할까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 종목을 보면은 네페스, SFA, 동진세미캠, 원익 IPS 이렇게 네 종목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네페스를 제외하고 SFA 그리고 동진세미캠, 원익 IPS는 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저는 이제 그 대세 상승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아래 얘기해놓은 한 4개의 종목들은 뭐 종목은 많이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뭐 삼성전자가 이래서 10% 오른다면 최소한 한 20% 30% 이상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 이제 삼성전자제가 연봉이다, 연봉. 예전에 이제 1990년대 초서부터 94년까지 한 3년 올랐어요. 이때 이제 반도체 혁명 있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일본을 제끼고 디램 시장의 1위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혁명으로 주가가 3년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IMF 이후에 휴대폰이 이제 생활화가 되죠. 기존에 이제 유선 전화기에서 휴대폰으로 이제 대혁명이 일어나죠. 휴대폰 혁명으로 또 길게 보면 한 4, 5년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리먼 사태 이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죠. 패스트 팔로우로 아이폰이 먼저 나오고 이제 삼성전자가 바로 이제 갤럭시 시리즈를 출발을 시키죠.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 혁명으로 또 한 4년 정도 주가를 크게 레벨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이후에 최근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 끝에 연봉이 하나 양봉이 나왔는데, 이거는 4차 산업 과정 중에서 비메모리 어떤 그 성장성, 아울러서 비메모리 혁명 과정에 의해서 마지막 파동이 나온다고 그런 거죠. 마지막은 아니고 진행 과정이고, 이런 흐름이라면 우리가 삼성전자 지금 대략 한 5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최소한 한 10만원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한번 월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삼성전자 월봉인데요. 이게 만약에 코스피 지수라고 생각하면 대세 상승이죠. 지금 뭐 경기가 어렵고 또 내년에 위기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 차트만 갖고 놓고 본다면은 대세 상승이. 이런 흐름이라면 제가 보기엔 역사적 최고점이 57,000원인데 여기 돌파하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상승 파동, 기존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상승 파동이 전개가 된다고 보고, 그 흐름의 근저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종목을 보도록 하죠. 네페스. 여러분 명심하세요. 시장의 모든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옵니다. 어설프게 하이닉스, 뭐 LG 이런 거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100% 오른다면 하이닉스는 50%도 못 가요. LG는 더 못 가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고점 대비 30% 빠진다면 하이닉스는 50% 이상 빠져요. LG는 더 빠집니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세 상승기에서는 묘수를 자꾸 불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네페스입니다. 네페스는 이제 그 후공정, 특히 이제 네페스 하면 우리가 비메모리의 핵심이라고 보죠. 지금 네페스가 뭐 여러 가지 제품 포트폴리오가 있지만 PLP라고 그러죠.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그러죠. PCB 없이 반도체 칩하고 디바이스하고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반도체 미사가의 절대적인 어떤 핵심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고, PLP 기술은 네페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굉장히 탐을 내겠죠. 자, 지금 뭐 마이너스 450원 정도, 37,000원인데, 제가 뭐 이거 얼마, 200원 더 싸게 사야 되나요?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냥 적당히 좀 사자는 거죠. 선취의 차원으로. 자, 월봉 보시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입니다. 뭐 파동론으로 근거한다면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만원대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저가 가격대라고 부른 거고, 특히 네페스는 앞서 이제 비메모리 핵심주라고 했는데,
비메모리에는 뭐 삼성전자가 일단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성장 동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주식은 미래 가치의 선반영입니다. 본질이 아니라 사실 어떤 이슈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랠리가 출발할 수도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FA 반도체를 보죠. 자, SFA, 월봉인데, 월봉상 역사적 최고점이 한 5만 1,000원 정도인데, 이 정도 흐름이라면 돌파한다고 봐야 되겠죠. SFA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SFA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하고 있지만, 특히 디스플레이가 부분이 강점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10.15% 갖고 있습니다. 자, 일봉인데, 일봉 흐름 좋죠. 3일 하락 이후에 이제 아주 예쁜 양봉을 만들어 놓는데, 거래 수반 과정이 없으니까 뭐 사실 신뢰도는 좀 떨어지만 기술적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꾸준하게 저점을 높이는, 상향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다음에 동진세미캠을 보죠. 동진세미캠. 자, 동진세미캠은 기술적 완성도 굉장히 높죠. 주가가 매물대 저항대를 이렇게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으로 도달한다는 것은 앞에 매물이 이 대량 거래들이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동진세미캠은 이제 이것도 역시 뭐 국산화 수혜주 중에 하나고 삼성전자가 지분을 4.8% 갖고 있어요. 그 절대 권력이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투박한 논리일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전략을 구사해보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원익 IPS. 제가 드디어 이제 구독자 수가 100,000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리베라 호텔, 그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세미나를 증권 강의를 개최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반응도 굉장히 좋으셨고 너무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공부를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 방송하면서 공부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한 20분 방송하는데 20분 방송하려면 최소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분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원익 IPS는 삼성전자가 3.77% 갖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3.77%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제가 종목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5G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모든 권력, 시장의 절대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7할 정도, 시장의 7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G도 사실 이 삼성전자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5G도. 제가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G의 핵심 포인트는 이 구간별 차별화에 주목하자는 거죠. 지금 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게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이고, RFHRC하고 오늘 코이버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별도로. 이런 것들은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이제 이익 모멘텀이 발생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 공교롭게 보니까 주가도 이런 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RFHRC라든가 코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조정의 연장선상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도 그렇고,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 최근에 좀 강렬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코이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순서를 뭐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코이버 핵심 포인트.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보도록 하죠. 자본금이 48억, 액면가 500원이니까 발행 주식수가 지금 한 960만 주, 980만 주 정도가 되네요. 지분 구조는 뭐 이렇게 돼 있고, 개인 위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런 개인 구조면 회사가 안 될 때 모르겠는데 잘 되게 되면 또 지분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광전송 장비 제조업체죠. 그래서 뭐 이것도 5G 관련주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뭐 2번서부터 하죠.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현재 컴퓨터 시스템으로 커버가 잘 안 된다고 그러죠. 양자 컴퓨터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할 거라고 그러고, 삼성전자도 제법 많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코이버가 거기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 ROADM이라고 하죠. 양자 암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 컴퓨터의 어떤 핵심주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하는 회사인가 이제 살펴본 거예요. 자, 지금 제품 소개 보면은 이제 제품이
핀 시리즈, WDM 시리즈, MSPP 시리즈 뭐 이렇게 등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핀 시리즈인데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핀이라 PTN 죄송합니다. PTN이죠. 핀이 아니라 PTN이라는 건 뭐냐면 파켓 트랜스포트 네트워크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켓이란 게 우리가 패키징 그러잖아요. 팩트라고 읽어죠. 팩트라고. 이게 이제 뭐 보따리 이렇게 그런 거라고 이제 봐요. 꾸러미 이런 식으로 우리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보면 PTN 장비를 쓰게 되면 통신량을 늘리거나 줄일 때 물리적으로 회선수를 조절하지 않더라도 망관계용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제품이죠. PTN. 그 다음에 WDM. WDM은 파장 분할 다중 기술이라고 그러죠. 한 가닥의 광섬에 각 채널별로 여러 개의 파장을 동시에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기술을, 이런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재무 구조를 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매출액을 보니까 거의 뭐 3년 연속 동일했어요. 올해도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2분기서부터 좀 많이 좋아져요. 2분기에 보니까 이제 SK텔레콤이라든가 이제 한전으로부터 수주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그 RFHIC처럼 올해부터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차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KMW 알겠습니다. 자, KMW 오이솔루션서부터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KMW가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증가율이 둔화돼요. 그러니까 주가는 올해처럼 굉장히 강렬하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거래 상태하고 주가 상태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퍼지는 모습이죠. 매수 관점에서는 좀 별로라고 보죠. 자, 오이솔루션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상처를 입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오이솔루션은 이때가 정점이었어요. 이때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그다음부터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주식은 미래에는 이제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지난주 유튜브 방송에서도 장비들의 한계점을 얘기해서 장비는 한번 팔고 나면 물론 캐시카우는 굉장히 뛰어나요. 장비들이 비싸니까. 그런데 새로 팔로를 또 개척하기 때문에 사실 소재, 재료 혹은 작은 부품, 뭐 부품은 빼죠. 소재나 재료 이런 것들은 한번 계약을 체결해 두면 꾸준하게 이제 소비재거든요. 소모성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계 유지인데 장비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자, 오이솔루션,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는 이제 지금 현재 제일 핫하죠. 이노와이어리스 서진 시스템이 지금 실적이 이제 막 좋아지는 거니까 뭐 매수 관점에서도 괜찮아 보이고요. 월봉 보시면은 역사적 고점을 갓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은 시세가 좀 노화가 됐다면 이노와이어리스는 굉장히 젊다고 봐야 되겠죠. 서진 시스템 보죠. 자, 서진 시스템도 오늘 지난주 금요일날 굉장히 강세였는데 오늘도 굉장히 강세 기조고, 근데 섣불리 우리가 매도하지 말아야 될 게 거래가 과열이 아니에요. 거래가 월봉 보더라죠. 역사적 고점 이제 갓 돌파하기 때문에 사실 밑져야 본전이다. 이런 좀 뭐랄까 우리 좀 쫄 필요 없고요. 좀 더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빠지면 더 산다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RF 자, 이거는 이제 조정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겠는데, 여기 매집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날이 또 2차로 그 미국에서 파이에 대한 제재를 한 날인데, 요날이 이제 저가가 39,050원이에요. 39,050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깰 수도 있는데, 물론 살짝 깨질 수 있어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근데 지금 퍼져버리잖아요. 지금 횡보 조정 과정이고, 대략 4만원에서 한 4만 5천원 정도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에서는 사볼만 하죠. 이 정도라면 내일은 또 한번 오를 것 같아요. 의외로 또 거래량 크게 수반시키면서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자, 코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공시에 좀 나왔어요. 공시에 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공시에 나왔는데 아직 시장에서 이슈가 안 되면서 장 초반에는 좀 셌지만은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러기 때문에 이제 내일은 조정이 불가피하죠. 눌림목 과정을 이제 살피면서 매수해야 되는 거고, 양자 컴퓨터는 사실 이게 어떤 유행이 아니죠. 큰 트렌드라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컴퓨팅 시스템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담을 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로 가야 된다고 주식이라는 게 항상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대신에 코이버는 좀 공격적이죠. 좀 약간 투기성도 좀 있고요. 자, 월봉 보시면 이제 역사적 고점을 이제 거의 돌파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5G 관련주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코이버는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메지온하고 HLB. 오늘 HLB가 굉장히 강세죠. HLB를 먼저 볼까요? 메지온이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HLB가 굉장히 강하면서 HLB는 오늘 드디어 이제 역사적 고점 돌파했어요. 제가 이제 특히 메지온 같은 경우를 이제 강조를 많이 해줬는데, 요거는 이제, 자,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거래가 과열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더 간다고 봐야 돼요. 거래가 과열이 아닌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제가 사실 그 HLB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는 메지온이 좋죠, 메지온이. 메지온이 먼저 시작했고, 먼저 돌파했기 때문에, 그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사실 바이오는 여러분들 내용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바이오는 정말 바이오를 하고 싶은 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뭐 그냥 적당히 10% 정도, 많아야 한 20% 정도가 좋고요. 확신을 갖는 종목이 있으면 사야 되겠죠. 그런데 바이오는 굉장히 난해해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회사였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예전에 3만원, 4만원 때부터 셀트리온 추천했죠. 많이 저희 모든 회원이 다 갖고 있었으니까 그게 거의 한 40만원까지 갔죠. 근데 셀트리온은 어려운 주식이 아니에요. 자, 메지온 역사의 고점 돌파했죠. 지금 HLB하고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한올 바이오파마, 바이오톡스텍 순으로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실 그 메지온이라든가 HLB보다 알테오젠이 8월 며칠이었나요? 8월 28일 날 가장 먼저 강렬하게 반응을 했어요. 이게 사실 주도주 논리에 부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죠. 알테오젠도. 특히 이제 SC 제형 같은 경우 지금 곧 커다란 계약 체결이 있을 거라는 그런 공시가 나온 것 같은데, 알테오젠. 그 다음에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 보시면 역사적 고점에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자, 한올 바이오파마. 한올 바이오파마도 지금 안과 질환 치료제죠. 임상 3상이 내년 1분기에, 잠시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안구 건조증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이 내년 1분기에 최종 발표가 된다고 보고, 오늘 드디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10월 초에 바이오 전 종목 중에서 이 한올 바이오파마가 가장 강렬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틀린 것도 있고 못 맞추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알테오젠이라든가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것들은 잘 맞췄다는 게 아니라 논리에 딱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유튜브 방송을 최소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이렇게 들으시고, 오래 들을수록 좋죠, 아무래도. 이렇게 들으면은 좋은 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저도 유튜브 방송이 초기이기 때문에 좀 좀 산만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을 이렇게 잘 못해요, 조리 있게. 그리고 제가 발음이 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 목소리 녹음한 거 들으면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잖아요. 근데 좀 진행을 하면서 더 노하우가 생기겠죠. 여하튼 간에 사야 될 주식이고 안 사야 될 주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지 말아야 될 주식 갖고 사서 수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야 될 주식을 사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건 주식은 데이터거든요. 오랜 시간 데이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원리대로, 원칙대로, 기법대로 그런 게 갖는 게 맞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한올 바이오파마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자, 요 그림도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대단한 것 같아요. 코이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이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PTN 시리즈 제품이죠. 코이버 재무구조. 올해는 별볼이 없는데 내년에 이제 많이 좋아진다고 보는 거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